1번은 풀었는데 녹화를 못해서 2번부터 y는 x 3승의 그래프와 민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1번 y는 x 3승의 그래프가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돼. 꼭 그림판에 그리는 것 같죠? y는 x 3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안 생겼어 실제로. 좀 더 예쁘게 생겼는데요. 잘못 그렸죠 이건. 미분계수도 0으로 그려야 돼. 대충 보세요. y는 x 3승의 그래프와 y는 루트 2, 루트 2라는 게 1보다 조금 큰 1.4 정도 되는 값이니까 1.414. 얘 만나는 점이 A예요. 여기 A. A라는 점. 그럼 이 점은 루트 2하고 만나니까 루트 2. Y 값이 루트 2죠. 그 다음 X3승은 한 점하고 만나자 항상. 홀수승일 때는 한 점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그때 그는 항상 n승근 루트 A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6승근 루트 2야. X 값이 6승근 루트 2. 저리가 이렇게 6승근 루트 2, 루트 2에서 만나요. 이게 A점이에요.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 O와 A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다. 이 지름이야.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이 H래요. H. 여기 H야. 그럴 때 삼각형 AOH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을 또 하나 그립시다. AO, O라는 점과 하나 만나고 A라는 점하고 만났을 때 이게 지름이라고 그랬죠? OA가. 그럴 때 OAH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 되게 쉽지? 응?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 삼각형을 다시 좀 떼서 그릴게요. 이 삼각형이 원을 하나 그리고 되게 잘 그렸었는데 마지막에 좀 찌그러졌네. 항상 방심하면 안 돼. 되게 잘 그리다가 잘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심했어.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X축과 이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일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있었어. 5. 여기 5야. 여기 H하고 만났다고 H. 지금 여기가 지금 평행한 선이죠. 평행한 선이야. 이렇게. X축이니까. 그리고 A점이 이렇게 있어요. A점. A점하고 이렇게 가서 지름이야 이게 지름. A점하고 만났어요. 그럴 때 이렇게 내린 거지 이게. 내린 게 아니고 이게 만나는 점이죠. 이게 삼각형이야. 근데 얘들아 이게 지름이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지름. 이게 힌트인지 지금. 있어. 지름. OA의 지름으로 하고 X가 만났을 때 H가 이런 모양인데 정확히 배웠어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 중심각이 180도야. 그럴 때 2호에 대한 중심각이 2호에 대해서
호 OA에 대한 중심각이 180도면 원주각은 항상 90도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수직이란 얘기야. 수직. A에서 수선을 봐 내리면 H랑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A점이 6승근 루트 2, 루트 2거든. 여기 수직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6승근 루트 2, 0이에요. X좌표 똑같다고. 그래야 수직이어야죠.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지름을 잡고 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하나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면 그 각은 항상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생기고 이런 삼각형도 만들어지고 이런 삼각형도 만들어지고 이럴 때 전부 다 이 각은 전부 다 90도죠. 왜? 원주각이 180도니까 다시 중심각이 180도니까 걔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절반 90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죠. 원주각과 중심각.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하 나오면 항상 쓰인다. 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수직이라니까 수직이니까 이렇게 내려야지. 이것도 일자로 돼 있으니까 얘하고 수직하고 만나면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육승근 루트 2가 됐겠지. 그럼 다 했어요. 이거는 현재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0에서부터 육승근 루트 2예요. 밑변의 길이 너무 쉬운 문제야. 이게 밑변의 길이야. 높이는 얼마야? 루트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이 넓이에요. 그럼 나 전부 다 얘를 2로 그냥 2로 할게요. 2.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야. 얘는 2의 6분의 1승이야. 이게 분모로 간다고 그랬어요.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에요. 다 더하시면 답이죠. 2에 그래서 2의 거듭적으로 오시면 2에 2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2에 마이너스 1승 더하기 지수끼리는 곱하기가 더하기다. 개념 설명을 다 했어요.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야. 그럼 얘가 6분의 마이너스 6.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3을 더하면 얼마야? 4, 6, 마이너스 6분의 2, 3분의 1이네. 그래서 2번. 혜님이 또 코 골고 자네. 우리 혜님이 코를 많이 골아. 지금 내 무릎에 올라와 있어. 근데 이렇게 무릎에 안 올려주나? 막 내가 발을 막 긁어요. 발톱이 아파요. 그 다음 이해했어? 이 문제? 이 문제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여러분 이 좌표 잡는 법 y는 x 3승이니까 아까 x 3승이 루트 2가 되는 요 점 6승근 루트 2를 하나로 결정된다고 해서 여기 문제 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각각 n승근 루트 a에서 만나는 양수 쪽 근이 생기고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랑 만나는 n이 짝수일 때는 그런 두 개의 근이 생기고 n이 홀수일 때는 n승근 루트 a라는 근 하나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요때 근도 3승근 x 3승하고 만나는 x 3승하고 루트 2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러분이 6승근 루트 a를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에 의거해서 h 좌표를 놓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 그 이외에는 필요한 개념이 없었지. 그 다음 3번
그림과 같이 AB가 4승근 루트 3이래. AB가 4승근 루트 3. BC가 4승근 루트 12예요.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한테. 왜 그러냐면 기하야, 이게 기하. 기하 문제라서 그 기하 벡터를 선택한 학생이 현재는 우리는 없지만 기하 벡터를 선택한 학생이 없지만 기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야,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도 나와요.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D점을 이렇게 주고 1학년 때 이런 그림으로 시험 각 학교에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각 학교에 시험 나온 게 있을 수도 있어. 이게 D점이고 이게 C점이고 B점이고 A점이고 수능에도 예전에 이런 형태로 나온 게 아주 꽤 많이 있었어요. AB의 길이가 현재 4승근 루트 3인 거지 여기서. 응? 그림을 돌리기만 해도 전혀 꼭 다른 문제처럼 되거든. 그림을 돌리기만 해도 여기가 4승근 루트 12야. 이렇게. 그림을 돌리기만 해도 좀 다른 느낌이 응? 그렇게 오거든. 그럴 때 이런 그림 주고 3등분점이든지 뭐 그렇게 주는 문제도 있어. 3등분점. 우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 내가 3등분점일 때 성립하는 공식도 얘기해줬어. 이게 3등분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그런 거 쓰는 것도 나오고.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든 거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 특수각을 주고 아니 여기 길이의 비가 특수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각도를 찾게 하는 삼각비에서 나오는 삼각함수에 나오는 그렇게 주는 내용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또 뭘 썼는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D점 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그 개념 자체는 아니었어요. 이 문제에선 그 개념은 아니야. 이 문제에선 그 개념은 아닌데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얘는요. 그 다음 뒤에를 좀 읽어보면 직각삼각형 ABC에서 변 CA 위에 D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AB와 BD가 같도록 D를 잡았어. AB와 BD가 길이가 같도록 D를 잡았어. 그럴 때 ABD의 넓이를 S라고 했단 말이지. 지금 이런 문제를 간혹 좌표평면에다가 그냥 놓고 여기 직각이니까 B가 직각이니까 좌표평면에다 놓고 풀어도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1학년 때는 사실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주로 내거든. 좌표평면에 놓고. 근데 기하 문제는 그냥 기하 자체에서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기하 문제는 좌표평면에 올려놓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하의 성질, 그거를 논진기하라고 그랬지. 논진기하를 그냥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원래 주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좌표평면에 놓고 풀어도 물론 풀려요.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기하 내용으로만 풀 거거든. 그림은 그냥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니까 필요 없고.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B하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조건밖에 없어. 즉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 하나 준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4승근 루트 3이에요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천사야 뭐야?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그랬는데. 두 변이 같고 뭐라고? 두 변이 같아요. 그리고 그건, 그 그건 밑에 성질이 있는 아니고 각이 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이 똑같아요. 밑각이 같다. 밑각이 같대요. 이 각하고 BAD와
BDA의 각이 똑같아. 밑각. 그 다음 그 다음 없어요? 그다음이요. 음. 기억이 잘 안 나요. 윤서 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 수직 이등분? 어제 얘기해줬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은 자취의 방정식에 의거해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A, B 점이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에요. 어제 내가 말로만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자취의 방식적으로 얘기를 했지. 이런 점이 있어. C라는 점. 이 C라는 점은 자취의 방정식에 의거해서 이 길이와 CA와 CB가 즉 두 점으로부터 같은 두 점 A, B라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걔가 항상 어디 위에 있냐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 수직 이등분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즉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왜? 수직 이등분선 자체가 자취의 방식의 정의가 그거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애는 항상 어떤 두 점과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이어봐. 다 이등변 삼각형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물론 이 점은 아니에요. 동일선상에 있으면 그냥 중점이야. 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유일하게 하나를 제외하고 얘는 그냥 같은 이 A와 B와 동일 선상에 있는 점은 아니지. 어쨌든 그래도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 거리는 같아.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즉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윤서가 잘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지. B에서부터 내리면 여러분 잘 그리었어요. 잘 그리세요. 수직 이등분 된다야. 수직 이등분. 이해했지? 그러면요. 나는 지금 ABD의 넓이를 구하는데 수직 2등분 되니까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당연하게. 이등분 삼각형 두 개로 자르면 왼쪽 오른쪽이 합동이지. 접으면 똑같은 거지 무조건.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 할 건데 넓이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라색 두 개. 이거 이해하지? 그러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할 건데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뭘 이용해야 되냐면 나한테 길이 준 거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실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걸 선생님이 세타라고 할게. 그럼 이 세타각은 닮음이야 지금. 이 큰 삼각형 직각이거든. 세타라는 각이 있어. 큰 삼각형에도. ABC에도 세타라는 각이 있어요. 공통각이야. 누구랑? AB 여기 뭐 H라고 할까? ABH라는 삼각형하고 ABH라는 삼각형도 직각과 세타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닮음이죠. 각 두 개 똑같으니까. 그럼 닮음비에 의해서도 물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삼각비의 중요한 내용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변을 삼각 함수에 의거해서 나타낼 수 있다. 선생님 여기 삼각함수 배우기 전 아닌가요? 아 뭐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3이기 때문에 뭐. 물론 삼각비로에서 당연히 아니 그냥 닮음으로 닮은 비로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삼각 비에 의해서 삼각 함수의 내용으로 지금 이게 삼각형 돌리지 않아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 H 여기가 B인 거지. 빗변의 길이가 한 예를 들면 여기가 주어진 길이야 지금 AH에 AB를 줘. 여기 H가 아니구나. 응? 지금 AB를 줬죠. 맞잖아. AB를 준 거잖아. AB. 빗변의 길이잖아요. 빗변은 항상 직각이 쳐다보는 변이야. 빗변은 완벽한 개념이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빗변은 직각이라는 건 항상 직각삼각에서 빗변은 완벽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빗변은 변하지 않는 직각이 쳐다보는 변이야. 밑변 높이는 변한다고 그랬어. 근데 개념상. 그럴 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주어진 길이 사인, 주어진 길이 코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주어진 길이 코사인. 복습해야 돼. 그러면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4승근 루트 3 코사인 세타야. 주어진 길이. 그다음 여기 2세타 각을 기준으로 밑변 높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주어진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이거에 의해서도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주어진 길이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4승근 루트 3 주어진 길이 사인인데 그게 4승근 루트 3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그냥 사실은 더 쉽잖아. 사인 세타가 얼마야? 1이야. 1. 1이잖아요. 이게 4승근 루트 3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게 왜 또 이상한데? 맞냐? 왜? 아니지. 이게 4승 여기가 4루트 3이죠? 4승 루트 3이죠? 나 착각했네. 야 내가 그 길이를 잘못 봤 여기구나. 괜히 너 때문에 헷갈렸어.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아니야. 잘못 봤어. 지워. 아니니까. 그러면요. 현재 이 상태에선 몰라. 그러면 A, B, C에서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A, B, C에서 여러분 두 길이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를 세타로 봤을 때 여기를 세타로 볼 때 여기를 세타로 볼 때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나와 있어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게. 안 바뀌어. 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이 각이 세타일 때 얘분의 얘죠. 4승근 루트 3분의 4승근 루트 12야. 이게 탄젠트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4승근으로 다 묶으면 4승근 루트 3분의 12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4라서 얘가 안에가 2의 제곱이니까 4승근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제곱씩 날릴 수 있지. 그러면 루트 2예요. 됐지?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 구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 하면 돼. 이 삼각형의 넓이 ABH 곱하기 2 하면 돼요. 내가 구하는 삼각형 ABD의 넓이는 두 개를 곱한다고 저 조그만 삼각형 두 개 넓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승근 루트 3
코사인 세타와 4승근 루트 3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거든.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거기다 2까지 곱해주면 돼. 그러면 나는 코사인 세타 값과 사인 세타 값만 알면 되는데 삼각비에서는 선생님이 리본 공식에 의해서 하나만 알면 삼각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다고 그랬다. 탄젠트가 지금 루트 2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으시라고. 탄젠트가 루트 2가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길이를 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3이야. 피타고라스 여기 직각이니까. 응? 1분의 루트 2가 루트 2잖아요. 탄젠트가 루트 2가 되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탄젠트가 루트 2니까 사인은 지금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이에요. 다 구했네. 값. 갖다 대입하면 답 나와요. S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승근 루트 3을 두 번 곱하는 거죠. 4승근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루트 3씩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3분의 루트 2야. 그러면 얘하고 날라가고 얘는 제곱하면 얘가 3의 4분의 1승이니까 제곱하면 3의 2분의 1승 즉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하면 약분하면 루트 3만 남아요. 그래서 S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나와. 그럼 S제곱은 지금 3S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S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3분의 2야. 얘가 루트 3분의 2잖아. S제곱이 3분의 2예요. 거기다가 3을 곱하라고 하는 게 3 난리란 얘기죠. 그래서 3S제곱이 최종적으로 2가 된다. 끝. 이해했냐? 기하를 하는 학생이 없지만 기하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고 이등변 삼각형 성질은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까 얘기한 수직 이등분선 그거 이용해야 돼. 그걸 제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성질이 물론 밑까지 갔다는 성질도 있지만 닮음 찾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수직 이등분이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레벨 3가 작년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 내 생각엔. 물론 이 단원은 조금 쉬워요 원래. 이 단원 작년에도 이 단원 별로 안 어려웠던 한 문제만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한 문제 작년에. 정현이 이해했어? 네. 응.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내가 누차 강조했다.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각각 빗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여기를 길이 줄 때 네, 물론 1로 했죠 1. 여기 길이 줄 때 이거 다 직각삼각형이야.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봐주세요. 응? 각을 여기 주고 각을 여기 주고 각을 여기 주고 이거일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뭘로 놓기 삼각 함수 값으로 놓기 삼각형의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를 삼각 함수 값으로 놓기 얘가 r 사인 얘가 r 코사인 얘가 r 탄젠트 탄젠트 항상 시컨트랑 같이 다녀요. 그 다음에 r 여기가 코탄젠트 얘가 r 코시컨트 미적분하는 애들은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친하고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하고 친하다는 내용이 미적분 삼각함수 미분에서도 나오지. 응?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이런 거 기억나지?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고 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항상 이거 세삼각형 연습 많이 하라고 했어.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이잖아요. 아,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자꾸 해야 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알려주면. 아, 선생님 닮은비 써도 나오잖아요. 물론 닮은비 써도 나오지. 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 자꾸. 여러분. 그 다음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이 아닌 게 아니고 여기에서 쓰인 건 아니지만 얘가 직각이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직 내리잖아. 아까 수직 할 때마다 계속 뭔가 달라지네. 수직 내리잖아. 그럼 이게 그거잖아.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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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삼각형 ABC 여기가 뭐 D라고 할까? 그럴 때 수능에서 아주 많이 물어본 개념이야. 중학교 때 했던 닮은비 이용하는 거. 이 삼각형이랑 여기를 점이라고 여기 X라고 하면 여기가 둘이 더해서 90도야. 점하고 X하고 더하면 항상 90도예요. 여기 90도니까 나머지 두 변. 삼각형의 세 개는 180도야 되니까 90이니까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90 돼야 되니까 여기가 X. 여기가 직각이니까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또 90 돼야 되니까 여기가 점. 그러면 이 세 삼각형 얘와 얘가 다 닮았죠. 큰 삼각형도 90.x 이렇게 있는 거고 조그만 삼각형에서도 90도 점 x 90도 점 x 이렇게 있는 걸로 이 세 삼각형이 닮아서 닮은비가 성립한다. 그럴 때 어쨌든 증명 그때 선생님이 이거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데 세 삼각형 이렇게 원래 따로 떼가지고 그려본 다음에 변의 길이에 비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 다섯 개. 다섯 개. 근데 걔 말고 얘를 원래는 사인을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사인을 써보면 얘분의 얘고 이 삼각형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사인을 써보면 얘분의 얘야. 그 두 개가 어차피 이 각을 기준으로 사인 값은 항상 일정하잖아요. 같은 각이니까. 그거 같다고 하면 그거 같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공식할 때 그걸로 해도 나와요. 삼각함수로 해도. 근데 뭐가 됐든 결론은 똑같으니까.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기억해. 이것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은 지금 이번에는 이등분 삼각형으로 줬지만 문제 변형은 그렇게 하는 거야. 연계율 여러분 이 그림 똑같이 나오고 나서 대신 이거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길이 하나 줬다고 쳐볼게요. 이런 길이. 그리고 나서 뭐 또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나왔어. 그러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직각 여러분. 그때 뭐 닮은비 쓰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막 각 체크하고 닮은비 막 쓰고 하지 마시고 직각 나오면 바로 여러분이 그림으로 떠올려야 돼. 얘 제곱은 얘 곱하기 내가 옛날에도 몇 번 했어. 얘 곱하기 얘야. 그 다음 얘 제곱은 제곱이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야 됐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예요. 그림으로 기억해. 그 다음에 얘 제곱은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노란색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주로 저 잘문비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지 이거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이지. 그건 피타고라스야. 그 다음 넓이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2분의 1 제외하고 예 곱하기 이렇게 할까? 예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인 거지. 다음 5가지 내가 지금 파란색 지금 막 섞였지만 파란색 무슨 자주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자주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5개 5개 지금 해줬는데 전부 다 알아야 돼. 전부 다 알아야 돼. 흰색으로 하면 지워지나? 어? 신기. 할 줄 알아야 돼요. 즉각 나올 때 여러분. 흰색으로 색칠하기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중학생이면 얘들아 이거 색칠하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재밌겠지? 이러면서 할 텐데. 이해했지? 이거 말고 그림이 좀 변경돼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기하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꼭 알고 가야 된다. 넘어갈게요. 4번. 이 내용은 매번 나오는 내용이죠. 아, 그 레벨 2에서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레벨 2에서도 비슷한 거 했는데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로그 4의 m 그다음에 로그 4의 2로그 2의 m이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원래 지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로그로 준 거예요. 근데 로그나 지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A1, A2, A3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 그럴 때 A1 곱하기 A3를 구해라. 이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생각하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생각해서 푸는 거니까 다. 여러분 학생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 우리는 꼭 수학을 아기 때부터 암기로 자꾸 하니까. 응? 여러분 수학을 암기로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알아? 윤서 수학 언제부터 외우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외웠어? 우리나라 교육 방식의 아주 문제점. 윤서 언제부터 외우기 시작했냐고. 조윤서 어디 갔어? 와이파이 때문에 뭐 하고 온다고? 뭘 하고 와? 와이파이가 안 돼? 그럼 시연이가 얘기해봐. 언제부터 외웠어? 구구단. 구구단보다 더 일찍 외우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더하기는 엄마가 가르쳤을 텐데 집에서. 애기들이 물어봐요. 엄마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러면 엄마가 2 더하기 3은 5잖아. 2개에서 손가락이 하면서 2개 봐봐. 2개 있지? 3개를 더 펴봐. 5개지? 아, 뭐 이래요. 근데 두 자리로 들어가잖아. 엄마 13 더하기 12가 뭐야? 그럼 그때는 손가락 발가락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13 더하기 12 봐봐. 막 이러면서. 더하면 5지? 2지? 저거 나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더하면 2고 5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응? 13 더하기 8이 뭐야? 그러면 막 13 더하기 8은 뭐 18이잖아. 막 이러면서 왜? 그러면 막 설명하다가 애가 계속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엄마가 막 뭐라고 해요.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쫄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더하기 값을 외워. 아 진짜야 여러분. 진짜라고. 막 10번 듣다 보면 외워져요. 내 아는 애 중에 아는 애는 아니고 아는 분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2 더하기 3을 못해. 아 진짜로 2 더하기 3을 못해. 그러다가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일주일 후에 알게 되더라고. 근데 결국 보니까 외운 거야. 2 더하기 3을. 어쨌든 그래요. 응? 외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해볼게요. 이런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돼. 자연수.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진수 조건이 아니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진수의 곱이야. 그러면 내가 얘가 로그 4에 m 곱하기 진수끼리 얘가 진수야. 지금 m은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죠. 그럼 진수 조건을 만족해요. 여기도 진수 자리에 있는 게 m이라서 만족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얘들아. 2 이상의 자연수. 여기다 2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1이야 1. 그럼 1. 그럼 얘는 1이라고 하는 잠깐만. 1이니까 전체가 2야 2. 그러니까 자연수죠. 여기 안에 있는 게 이게 진수인데 진수권 다 만족하는 거야. 2 이상의 자연수. 그래서 2 이상의 자연수를 준 거예요. m이라고 하는 값을 진수 조건 만족하면서 문제 풀게 하려고. 이게 진수. 여기도 진수야. 그럼 얘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이 2는 앞에다가 쓸게요. 2 곱하기 로그 2의 m. 얘하고 곱한 거야. m하고 2 로그 2의 m하고 곱한 거예요. 얘가 어떤 자연수의 아니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때 자연수를 n이라고 해볼까?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정의에 의해서 4의 n승이 이 진수하고 똑같죠. 2 m 로그 2의 m이 4의 n승이야. 근데 그 4의 n승이요. 2의 2n승이에요. 즉 잠깐만. 즉 이 값이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물론 n이 자연수니까 2의 거듭 제곱 값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오른쪽이 우변이 얘가 4의 n승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좌변이 지금 우변하고 똑같은데 우변이 2의 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좌변이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돼요. 이해했지?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2를 이미 갖고 있고 2의 거듭 제곱들이 돼야 돼. 2의 1승, 2의 1승은 안 되고 자연수니까 2의 2승, 2의 4승, 2의 6승, 2의 8승 이런 애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n에다 자연수를 넣어보세요. 그럼 2의 2승, 2의 4승 이런 애들이 다 돼야 돼. 그런 애들이 다 돼야 돼. 2의 거듭 제곱 형태가 돼야 돼. 그러면 얘도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되니까 지금 2 곱하기 m 곱하기 로그 2의 m인데 m이 여기 있어 또.
그럼 잘 봐. 2는 있고 m이라고 하는 것도 2의 거듭제곱이 돼야지. 2의 거듭제곱. 맞지? 즉 P라고 하는 내가 지금 2의 거듭제곱 형태를 썼는데 M이라고 하는 것도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P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P는 1 이상의 자연수예요. 왜? M이라고 하는 게 2 이상의 자연수거든. M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P는 1 이상의 자연수야. 1 이상의 자연수. M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선생님 P가 2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2의 2승부터라면서. 아니야. 이거 앞에 2가 있으니까 이미. 2의 1승이어도 이 두 개만 곱해도 2의 2승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우변이 이런 걸로만 돼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쓴 거고. 응? n이 자연수려면 2의 제곱, 2의 사승 이런 것만 돼야 되니까. 그래서 P가 1 이상의 자연수면 돼. M이 2 이상의 자연수니까 현재. 2의 P승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하고 곱했을 때 2의 P승이니까. 그럼 M에다가 넣어보세요. 2의 P승을 다시. M에다가 2의 P승을 넣으면 2 곱하기 2의 P승 곱하기 2의 P승을 넣으면 2의 P승을 넣으면 P가 앞으로 튀어나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 그럼 P만 남어. 아 그러면 P도 2의 거듭제곱이어야 돼. P도 2의 거듭제곱.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P로 가능한 게 즉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논리를 쭉 전개해 온 거야, 얘들아. 문제를 지금 2의 거듭제곱이라는 하나 조건 갖고 지금 논리를 전개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끝났어. 이제 다 했어요. 문제 잘 봐. M값을 작은 거부터 쓰라고 했어. M값이야. 나한테 주어진 건 지금. A1, A2, A3 이런 건 M값이에요. M값이야. 그럼 P로 가능한 게 2의 거듭제곱이니까 P는 1 이상의 자연수니까 2의 영승을 꼭 해야 돼. 그럼 1번 P가 2의 영승일 때 해볼게. 대입하는 거 이제부터. 2의 영승이야. 그러면 얘가 2의 영승이에 1이에요. 1. 그럼 얘가 1이야. 지금 이 값이 뭐야? 이거야. 이거. 여기서 온 거야. 이 값이 뭐야? 이거야. 그러면 2 곱하기 2의 영승, 2의 P승 곱하기 P 2의 영승 1. 아 이게 영승 아니고 이게 1승이잖아. 2의 1승. 다시. P가 1일 때예요, 이게. P가 1일 때. 그러면 2 곱하기 2의 1승, 2의 P승 곱하기 P 값이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고? 짝수승이 돼야 돼. 짝수승 되잖아요. 이 두 개 곱해봐. 2의 제곱 되잖아. 아까 되게 얘기했죠. 우변으로 가능한 거는 2의 제곱, 2의 4승, 2의 6승 이런 것만 된다고 그랬어. 지금 여기. 4의 n승이 돼야 되는데 걔가 2의 2n승이니까 짝수승만 돼. n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지금. 이 값이 처음에 로그 두 개 곱한 아니 두 개 더한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변이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우변. 그러니까 이 우변이 짝수가잖아요. 아, 그럼 너는 되는구나. 그럴 때 이렇게 되도록 하는 M값이 A1이니까 M값이 뭐야? M값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2의 1승이 A1이에요. 이해했지? 두 번째, P가 이번엔 2의 1승이라고 해볼게. 얘는 P가 2란 얘기야. 그러면 2 곱하기 2의 2승, 2의 P승 곱하기 P가 2야.
이렇게 다 곱하면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2의 4승이네. 아까 얘기했지? 우변이 2의 2승, 2의 4승, 2의 6승 이런 것만 돼야 돼. 아, 너도 되는구나. 근데 2의 P승이 M이니까 2의 2승이 A2예요. 지금 원칙을 찾고 있는 거야. 네가 A2구나. 나 A1하고 A2하고 A3 찾아야 되니까 A1을 찾았어요, 이미. 3번 A3까지만 찾으면 돼. 3번 P가 2의 제곱이야, 이번에. P가 가능한 건 2의 거듭 제곱이니까 얘네들로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4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의 P승 곱하기 P승 곱하기 P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다 더해봐. 2의 7승이 나와. 그러면 얘는 이런 게 아니잖아. 짝수승이어야 돼. 이 결과가. 넌 안 되는구나. 짝수승이 아니구나. 4번 P가 2의 3승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8이야. 그러면 2 곱하기 2의 P승 곱하기 P 2의 3승은 더해보세요. 12승이 나와서 짝수승이네. 아, 너는 되네. 그래서 네가 누가? A 2의 P승 2의 8승이 A3이야. 이게 M이야. 그 답은 A1과 A3를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아니 다시 2 곱하기가 아니고 아 맞죠? 2 곱하기 A1이 이거니까 2 곱하기 2의 8승 그래서 2의 9승 512가 답이죠. 답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봐봐. 원칙을 찾아야 돼. 아 너는 되는구나. 너도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너도 돼. 아니 너는 안 됐어. 너도 됐어. 잘 보세요. 몇 개 더 해볼게.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번. 이번에는 P가 2의 4승이라고 해볼게요. 걔가 16이거든. 그럼 2 곱하기 2의 16승 곱하기 16이 2의 4승이야. 그럼 다시 곱해보세요. 2의 21승이죠. 아, 넌 안 되죠. 왜? 홀수승이니까. 짝수승이 나와야 돼. 그럼 6이 2의 이번에는 5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2야. 그러면 2 곱하기 2의 32승 곱하기 2의 5승이야. 얘는 돼요. 2의 38승이에요. 짝수승이죠. 얘가 6승이니까. 그럼 너는 또 돼. 7번 2의 6승 해볼게요. 얘는 64예요. 그럼 2 곱하기 2의 64승 곱하기 2의 6승은 안 되죠. 이 둘이 더하면 7이니까 2의 71승이라 홀수승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짝수일 때는 안 돼 무조건. 2의 6승도 안 돼. 2의 8승도 안 돼요. 왜? 짝수승일 때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여러분 이 결과는 다 짝수예요. 얘 짝수. 2의 거듭제곱, 2의 5승 짝수, 2의 4승 짝수, 2의 3승 짝수. 이게 P값이잖아 지금 P값. 2의 제곱 짝수, 2의 1승 짝수. 이게 다 짝수야. 얘 빼고. 얘는 1인데 1은 곱하기 하나 많으니까. 여기가 짝수예요. 결과가 짝수. 얘도 2의 짝수 승근이야. 아 다시. 얘가 2의 짝수 승근이에요. 2의 짝수 승근. 얘가 2의 짝수 승근. 무조건 짝수니까 16승, 8승, 4승 이런 거. 여기가 짝수야. 2의 짝수승, 2의 짝수승, 짝수승. 근데 이 뒤에가 짝수가 들어가면 이제 2의 6승, 이 짝수잖아. 2의 4승, 짝수. 2의 제곱, 짝수. 얘는 안 됐잖아. 안 된 이유가 짝수. 얘도 안 됐잖아. 짝수, 2의 4승. 2의 6승 짝수. 안 되는 게 여기가 짝수승이 들어가면 여기 앞에 1이 있잖아요. 여기 1. 2 곱하기니까. 이 둘이 더해서 홀수가 돼버려. 짝수에다가 얘는 항상 짝수승이야.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하면 무조건 홀수예요. 그래서 홀수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P가 2의 짝수 승근일 때는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면 얘를 다 더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 시그마 그렇게 가능한 AK가 되는 작은 것부터 썼을 때 AK를 다 더해라 이럴 수도 있어. 뭐 K가 10까지 다 더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 이런 원칙을 찾아야 돼. 언제 되는지. 10개 다 해볼 수 없거든. 작은 것부터. 어? 하다 보면 물론 원칙이 나오겠지. 짝수 생일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찾아야 돼 여러분 직접. 그럴 때 얘네 더하는 게 뭐야? 등비수 결합이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1은 나중에 따로 더해주면 되고. 공비가 얼마예요? 4예요 4. 공비가 4. 2의 제곱식. 공비 4. 초항은 2로 그냥 잡고. 얘는 그냥 나중에 따로 더해주면 돼요. K가 1부터 더하라고 그랬으면 1부터 더하라고 했으면 A1만 따로 더해주고 A3부터는 공비가 4인 등비수를 이룬다고. 첫 항은 제외될 수도 있어. 첫 항 규칙 제외는 얘기했어. 첫 항은 규칙을 제외하고 이런 등비수의 합으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그대로는 안 나오고 비스무리하게 한 다음에 물음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수열로.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원칙을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게 7개 안 해봐도 돼요. 3개 해보면 느낌 와야 돼요. 3개. 주간 아니면 4개. 4개 해요. 어차피 4개까지는 해야 되니까. 천사 이해하니? 네. 진표 네. 이해돼? 네. 우리 진표 훌륭한 친애하는 이과생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친애하는 이과들은 수원 수도 다 맞아야 되는데 진짜. 그 미적분 하면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사실. 그 미적분이 되게 어려워. 지금 민서하고 정현이하고 진표가 미적분 공부하느라고 아주 날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어려워가지고 우리 친애하는 이과들은 그 정도로 미적분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미적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좋아져요. 미적분을 물론 끝냈을 때 일단 공부를 해서 미적분 끝내고 수투 다시 하려고 해봐봐. 갑자기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굉장히 쉽다는 느낌이 있어. 하다 보면 다시 복습할 때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져요. 선생님 경험이야. 나도 미적분 한번 포기할 뻔했다고 내가 미적분 시간에 얘기했지. 근데 미적분 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뭐 매번 올 수도 있고 공부 안 하면 잘 매번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참고 이어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수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수투 문제가 좀 쉬워져. 근데 수투하고 수원은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지. 정말 선택보다 더 중요해. 확통보다 수투, 수원이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것들, 이런 폭이나 이런 것들이 미적분 하다 보면 좀 넓어지니까. 물론 수투 자체가 대해서 같은 미분이니까 훨씬 더 넓어지고 좋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어려우니까. 친애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두 양의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너무 천천히 나가는가? 설명할 게 많아서.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 이거 그냥 해보라는 거고. A와 로그 4의 B가 모두 자연수래요. A도 자연수고 로그 4의 B도 자연수야. 그럴 때 A, B의 최대값 구해봐라. 해봅시다. 나한테 양의 실수라고 줬거든. 뭔 소리야? 응?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중국어 같은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지? A, B가 양의 실수예요. 실수야. 자연수 아니고. 양의 실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조건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가조건 볼게요. 안에 거 보니까 로그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B의
제곱. 로그 성질이죠. 진수끼리의 곱을 합으로 분리한 거예요. 뒤에 거 보니까요. 로그 4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b야. 제곱. 얘가 8이라는데 그럼 이거 딱 보고 떠올려야 돼. 그럼 내가 곱셈 공식 할 때 여러분 고등수학 복습하긴 했는데 곱셈 공식 첫 단원에 바로 나오잖아. 다항식에서. 그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얘를 합이라고 그랬어. 합, 차, 곱의 관계식.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 4배의 곱이에요. 항상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 4배 곱이야. 4배 곱. 봐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 뭐라고? 4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응? 거기다가 마이너스 4abc 4abc래. 4ab 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뭐 이런 거 해보잖아.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ab 하면 합이고 근데 이 두 개 어차피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합과 곱의 합의 제곱과 곱의 제곱의 아니, 차의 제곱의 관계식이잖아요. 합차 곱의 관계식.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인 거야 항상. 4배의 곱이야 이게. 두 개를 곱해. 응? 뭐야 이거. 4의 A 로그 4의 B. 이거 풀면 이게 나온다고. 응? 이거 계산하면. 응? 굳이 풀지 않더라도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얘가 8이니까 로그 4의 A와 로그 4의 B를 곱하면 2란 얘기야. 이해하지? 지금 가족관에서 얘기해 준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등식 정리하면. 근데요. A와 얘가 모두 다 자연수라고 그랬어. A가 자연수. A는 자연수. 그 다음에 로그 4의 B도 자연수야. 그러면 1, 2, 3, 4 이런 애들이 된다는 얘기죠. 로그 4의 B가. 그럼 B는 누가 될 수 있냐면 B는 4, 16, 4 세번 16 곱하면 얼마야? 64, 4의 4승이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이 256인가? 256 뭐 이런 애들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B가 이런 애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났잖아? 나한테 알려준 관계식 이거밖에 없어. 그럼 대입해. 1번. A는 자연수야, 그냥. A는 자연수. 지금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4라고 하세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B가 4야? 그럼 이 값이 1이에요, 1. 1. 그럼 로그 4의 A가 곱했을 때, 이게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로그 4의 A가 2죠. 그럼 A는 얼마야? 4의 제곱인 16이야. 2번. B가 16이라고 해봐. B가 16이야. 그럼 4의 제곱이야, 이게. 그럼 이게 2야, 2. 2. 그러면 얘가 1이죠. 그럼 A는 얼마야? 4야. 4의 1승이 A니까. 3번. B가 64라고 해봐. 4의 3승 이렇게 쓸까? 이게 64야. B가 64야. 4의 3승이에요. 그럼 이게 3이야, 3. 그럼 이렇게 넘기면 3분의 2야.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왜? 로그 4의 A가 3분의 2야. 그럼 A가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자연수가 안 나와요. 4의 A는 4의 3분의 2승인데 이거 자체가 무리수잖아요. 3승은 루트 16이니까. 아니야, 이거. 안 돼. A가 자연수가 안 돼. 4번. B가 256이라고 해봐. 그럼 이게 4의 4승이잖아. 지금 4의 4승. 그럼 이게 값이 4야, 4. 4. 그러면 로그 4의
4의 a가 4분의 2인 2분의 1이에요. 그럼 a는 4의 2분의 1승이야. 4의 2분의 1승. 이게 얼마냐면 2예요.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을 보니까 최대값이 얘네 A하고 B하고 더 258.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5번 B가 4의 5승이라고 해볼게. 얼마인지 몰라. 계산하지 마 그냥. 4의 5승을 넣어봐. 이게 값이 5야. 5분의 2야. 그러면 로그 4의 A가 5분의 2야. 그럼 A는 4의 5분의 2승이라 무리수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 무조건 다 안 된다고. B가 4의 6승이야. 그럼 이 값이 6이에요. 6. 6이니까 로그 4의 A가 6분의 2, 3분의 1이에요. 무리수잖아요. 3분의 1승 하니까 3승을 루트 4야. 어? 안 돼. 그 다음부터. 다 안 돼. 언제까지 됐냐면 이게 딱 2분의 1까지 나올 때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4,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이때만 자연수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수가 안 나와요. 왜? 분수가 커지니까. 그래서 분수가 작아져서 안 돼요. 어? 더 작아지면. 2의 거듭제곱 못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와. 4개만 해보면 답이 나와요. 됐지? 이렇게 해서 직접 넣어서 해보면 돼.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내가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A 자연수 돼야 되니까 4의 B가 자연수니까 1, 2, 3, 4 이런 거잖아요. 4개만 해보면 답 나와요. 뭐 7개, 8개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건데 다시 이렇게 그냥 푸시면 된다고. 이 정도 문제는. 근데요. 다시 풀어봐.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로그 4의 B가 아까 한 것처럼 로그 4의 B가 자연수야. n이야 또 n 자연수야. 자연수라고 했어 얘도. 그럼 B는 4의 n승이에요. 아까 했지? 4, 16, 64, 256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럼 잘 봐. B가 4의 n승이야. 4의 n승. 그러면 이 값이 n 곱하기 자연수니까 지금 로그 4의 a야 지금. 로그 4의 a가 이긴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누면 로그 원래 이게 원칙적인 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도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는지 몰라요. 해설지 나도 안 보니까. 나도 직접 풀어. 이게 n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지. 자연수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누구냐면 4의 n분의 2승이야. 여기까지 됐냐? 근데 얘가요.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지금. a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값이 2의 제곱이니까 n분의 4승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잖아. 이게 똑같은 값이니까 지금.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럼 2의 거듭 제곱인데 현재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유리수 지수야. 유리수 지수 가능하지. 양수니까. 유리수 지수라고. 유리수 지수인데 여기가 유리수가 되면 항상 지수에 유리수가 됐을 때 정수를 자연수가 되는 애 빼고 유리수가 됐을 때 즉 분수 형태가 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면 분수 형태가 되면 혹은 음수 여기서는 음수는 안 되지. n이 지금 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나와요. 일단 어쨌든 분수 형태가 돼버리면 걔는 항상 어떤 분수 뭐 m분의 뭐 꼴이 되면 m승근 이렇게 들어가잖아. m승근. 응? 즉 무리수가 된다고. 무리수. 자연수가 안 되고. 즉 분수가 되면 안 돼. 유리수 지수에서 자연수가 되려면 제 값이. 그러려면 무슨 해야 돼? n이 약분돼야 된다는 얘기야. n이. 응? 그러려면 약분되려면 n이 가능한 게 n은 4의 약수여야죠. 약수. 4보다 작으면서 약분이 돼야 돼. 즉 4의 약수
1, 2, 4만 되는 거야. 얘가 자연수가 되는 값이. 4의 약수가 1, 2, 4밖에 없잖아요. 즉 n이 1이라는 아까 선생님이 아까 했을 때 b가 4의 1승, b가 4의 2승, b가 4의 4승 이 세 개였어. 가능한 게. 그래서 1, 2, 4였던 거야 실제로. 이게 1, 2, 4를 넣어보세요. 그럼 a는 아까 1을 넣었을 때 a가 즉 a가 16이었거든. b가 4일 때 b가 n이 1이니까 b가 4일 때야. b가 4일 때 16이었고 그 다음에 b가 16일 때 a는 이게 2 넣어봐. 2 넣으면 약분돼서 b가 4예요. 아 a가 4. 아까 얘 b는 4야 이럴 때. 그래서 두 개가 둘 다 20으로 똑같아. 그 다음에 얘가 b가 256일 때야 이게. b가 256일 때. 어? 여기에 4 넣어봐. 그럼 약분해보면 a가 2잖아. 그래서 b는 256이고 a는 2여서 둘이 더하면 258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약수배수 내가 예전에도 니네한테 얘기했는지 고이에 반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는 약수배수라는 단원이 있었어. 1학년 때 실수책에 여러분 그 단원이 아예 없어졌어요. 복소수를 공부하면서 복소수 끝나고 나서 약수배수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항등원, 역원, 뭐 닫혀있다 뭐 이런 등등 나오는 개념 단원이 있었어. 근데 그 단원이 마의 단원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수체계라고 하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실수, 복소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문제 나오면 졸라 어려운 문제밖에 안 나와. 수 가지고 장난하는 거. 문자 갖고 여러분 문자 가지고 뭐의 배수, 약수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의 단원이라서 언제 없어지냐면 선생님 졸업하자마자 바로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교육과정에 다시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어. 너무 어려워서.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수능에서 나오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답률이 항상 낮았거든. 너무 어려워서 쉽게 가장 원론적인 거 할 때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류의 단원을 배우고 나서 풀면 이런 내용이 되게 쉬워요. 이거 되게 가장 기본적인 약수배수야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여기 단어에서 그런 내용이 살짝 나오는 것뿐이에요. 맛배기 정도로만.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미지수로 하더라도 이 단어 항상 자연수가 되도록 어쩌고 되도록 하는 거 약수 아니면 배수야. 우리 어제 했던 문제인가? 어제? 뭐였지? 이거였나? 10의 배수. 4번. 이게 10의 배수 문제였잖아. 이거 10의 배수 찾는 거였잖아. 이거 아주 가장 심플한 이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쉬운 스타일이지. 이거 10의 배수였어.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답이 10개였던 것 같은데. 4번. 그 약수 배수하는 거. 이거는 이번에 약수 물어본 거예요. 약수. 5번. 레벨 3에서는. 약수 배수 문제가 꼭 나온다. 나오면 이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했어. 여러분 이런 거 자체는 어려운 유형 아니에요. 마찬가지 1, 2, 3번 중에 지금 어려운 유형이 없어. 1, 2, 3번은. 이런 게 오히려 쉬운 유형이야. 이런 거 자체가 제일 어려운 유형. 이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은 이거다. 약수 배수에 관련된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 작년 수능 특강에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 1번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유형.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가 세 문제밖에 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맞으면. 얘는 6문제까지 늘어났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응? 작년 수능 특강 문제도 한 풀어봐야 되는데. 응? 이 단원에 대한 약수 배수 문제만. 레벨 3 마지막 문제. 서로 다른 세 양의 실수 A, B, C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A는 1이 아니고 B는 1이 아니다. 왜? 밑에 있으니까 그래요. 밑 조건. 밑은 양수면서 1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밑 조건 때문에 A의 1을 제외해 준 거야. 그럴 때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C 값이 같대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유리식 단어에서 많이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같다고 하는데 두 개가 달라. 다른 게 같아. 그러면 이런
그걸 많이 써요. K라고 놔. 일정한 값으로 같으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써볼 수 있지. B는 A의 K승이야. 지수,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B는 A의 K승이고 C는 B의 K승이에요. 다시 B가 A의 K승이니까 A의 K의 K승이에요. 그러면 C는 A로 바꾸면 A의 K 제곱승이야. 그걸 여기다 대입해. ABC 관계식이 하나 있잖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A의 K승 곱하기 B가 A의 K승이야. C는 A의 K 제곱승이야. 그게 A 제곱이야.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K 제곱 플러스 K가 A 제곱이에요. 다시 A가 양수야 지금.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지. 위치 똑같으니까. 1이 아니니까. 물론 여러분 A가 1이면 얘네들이 다를 수도 있어. A가 1이면 말이 안 돼. 얘네들이 달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인해서 물론 A가 밑조건이라서 1을 제외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1의 루트 3승이나 1의 586승이나 똑같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것도 유의해야 돼. 이게 그런 조건이 없으면 A가 1일 때도 꼭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고. A가 1일 때도. 어려운 문제에서 꼭 그런 거 빠뜨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있다. 뭐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A가 1일 때를 빼먹어가지고 개수를 한 개 덜 세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K제곱 그런 게 약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도 그런 데가 약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한 개념이 안 서서 그런 거야, 오히려. 실수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개념이 약한 거야, 오히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KK 1, 2 플러스 마이너스. 즉, K가 마이너스 2 또는 K가 1이야. K가 1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K가 1이면 여기다 집어 넣어봐. 그러면 B는 A야. C도 K에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C도 A예요. 그래서 이게 틀려. 왜? 서로 다른 양의 실수라고 그랬어. K가 1일 때는 아니야. K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래서 결국. B는 누구냐면 A의 마이너스 2승이야. C는 누구냐면 A의 K 제곱이니까 4승이에요. 나한테 구하라는 게 로그 A의 B분의 C 구라고 했어. B분의 C. 근데 얘가 1로 올라가면 빼기로 올라가는 거니까 A의 6승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6 끝. 쉽지? A, B, C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어. 솔직히 나는 풀면서 로고 그냥 성질 이용해서 하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왜 레벨 3에 있지 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레벨 3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나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안 풀렸다면 이런 습관이 없어서 그래. ABC의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으려면 뭔가 한 문자로 통일해서 지금 넣어야 되는데 이런 습관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사람은 여기에서 출발하면 그냥 나와요. 이런 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으면 그냥 나와. 그냥. 너무 쉬운 문제야. ABC에 관계식 줬으니까 ABC에다 뭔가를 대신 대입해서 뭘 구해야지. 이렇게 해서 레벨 3 6문제를 다 풀어봤다. 좀 시간이 걸렸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대형 내용 내가 뭐 그 문제에 국한된 문제에 대한 내용 말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아까 1번 설명할 때 1, 2번에 그 관계된 그 함수적 개념이 근의 x의 n승이 a가 되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얘는 홀수일 때였고 얘는 짝수일 때였죠. 아, 얘도 뭐 홀수일 때는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일 때였어. 얘는 6승률 루트 2, 얘는 n이 홀수고 a가 음수였고 뭐 그런 내용들을 꼭 챙겨야 돼요.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사실 n승률 루트 a에 대한 개념 나올 때 그 내용밖에 사실은 안 물어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다시 복습하면서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했기를 바래요. 대표 기출문제. 눈이 아파. 해볼게요. 다 풀어봐야 되니까. 2021학년도 대수능 재작년 문제네. 2020년에 본 애들. 2020년 수능 쉬웠죠? 이과 애들은 미적분이 아니고 기어 벡터 선택하는, 그땐 선택형 수능이 아니었으니까 기어 벡터를 공부했을 때 벡터 내용은 아예 내지도 않았어요. 평가에서 벡터는 아예 안 내겠다고 했어요. 이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2020년 니네 2020년에 학교 안 간 거 맞지? 내 기억이 맞으면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코비드 19이잖아. 코비드 19 맞을 거예요. 2020년에 학교 안 가고 계약 늦게 하고 막 5월에 계약하고 이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해 수능 보는 애들은 쉽게 낸다고 그래서 쉽게 냈던 수능이야 이게. 쉽게 냈던 수능. 근데 내 생각에는 작년이 더 쉬웠어. 내 생각엔 그래 그냥. 응? 근데 여러분은 니네 선배들이 더 쉽게 냈는데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쉽게 낼 수밖에 없게 됐어. 어떻게 얼마나 쉽게 나오는 거야? 응? 내가 어제 얘기했지. 얼마나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연계율을 높이면 된다. 연계율을 높이면 된다. 풀어볼게요. 얘를 먼저 얘에다 넣을게. 로그 4로 똑같이 맞추려고요. 뒤에 게 로그 밑의 지수는 역수로 나가는데, 역수로 있는 애도 앞에 있는 숫자도 다시 들어갈 때 역수로 들어가야 돼. 2 로그 3의 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갈 때는 x 제곱으로 가야 되고, 물론 당연히 진수 조건 이런 거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x 제곱으로 가야 되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2분의 1승으로 가야 돼요. 역수로. 그래서 얘가 루트 3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역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수로. 항상 2는 2분의 1로 들어가고 2분의 1은 2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의 루트 n이야. 앞에 거는 로그 4의 2n 제곱인데 빼기지. 그러면 빼기는 나누기다 이랬거든. 그래서 로그 진수끼리의 빼기는 나누기야. 그러면 루트 n분의 2n 제곱이야. 그럼 얘가 계산이 돼요. 2n 제곱 나누기 곱하기로 할게요. 응? 얘가 n의 2분의 1승이거든. 루트 n분의 1이 지금 루트 n분의 1이 n의 2분의 1승인데 걔는 음수로 쓰면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에요. 음수는 음수를 없애면서 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해서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음수를 없애면서 분의 1 하는 게 거꾸로 얘를 다시 분의 1을 없애면서 음수를 달아주면 돼요. 분의 1을 없애면서 음수를 다시 달아줘라. 이거 날라버리네. 다시 쓰면 되죠. 흰색 좋다. 흰색. 다 없어졌네. 다 썼을 테니까. 그래서요. 로그
4에 루트 n이 2n 제곱에 곱하기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4에 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곱하기끼리니까 얘가 2분의 4 n의 2분의 4승이니까 2n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결국에는 또 이 값이 어떤 k라는 값이어야 되는데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 아이씨. 자연수야, 자연수. 아, 이거는 안 가려진 거구나. 내가 쓴 게 아니고. 자연수예요, 자연수. 40 이하의 자연수.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어? 자연수. 자연수 만드는 거예요, 또. 어?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의 n분의 2의 n, 2n의 2n의 2분의 3승이 4의 k승이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2의 2k승이야. 그 다음에 양변에 2씩 하나 지워주면 2씩 하나 지워줘. 약분해. 그러면 n의 2분의 3승이 2의 2k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러면요 n이 나 맞지? k가 되는 건데 맞지? 그럼 n이 양변에 3분의 2승을 갖다 해줄게요. 그러면 2의 3분의 2승을 양변에 같이 3분의 2승을 곱해줘. 그러면 2의 2k 마이너스 1승에 3분의 2승 3분의 2 곱하는 거야 그냥. 여기 전체에 3분의 2승이니까 이거 전체에 3분의 2승이니까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러면 2의 3분의 4k 마이너스 2가 되네. 맞지?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어차피 이거 다 그거니까 4에 얘가 그냥 2를 뽑으면 여기 2로 묶으면 2k-1이죠. 그러면 4에 3분의 2k-1승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지금 n이야 n은 뭐냐면 자연수야. 뭐가? 그냥 자연수 일단. 근데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인데 그런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 n은 자연수예요. n이 자연수. 그럼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 유리수 지수잖아. 유리수 지수면 이 3을 없애줘야 돼. 분모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러면 2k-1이 3의 배수해야죠. 이번엔 배수 문제죠. 그래야 3을 없애주지. 얘가 3을 갖고 있어야 3을 약분해 줄 거예요. 3, 6, 9 이런 애들이어야 된다고 지금. 지금 2k-3이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이거 전체가 2k-1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3, 6, 9, 12 이런 애들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40 이하여야 돼. k는 40 이하. 그러면 뭐 3의 배수 중에 39, 42 이렇게 해볼까? 여기까지 뭐 이런 애 쭉 가는데 여기다 2를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k 값으로 가능한 거. k가 40 이하의 자연수잖아 지금. k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 이 전체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게 k 값이잖아요. 이 전체 값이 k 값이니까 얘가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k 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2,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응? 맞아? 잠깐만 2를 더해 7을 7은 2로 못 나누네? 안 되고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5,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이것도 안 돼.
짝수일 때는 안 되네. 12, 15, 응?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안 되고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8, 2, 5,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10, 그 다음 게 뭐야? 18? 18도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19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21일 텐데 1을 더하고 2로 나누면 1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3인. 그러면 40 이하로 가면은 등차 수열. 공차가 3이어야 되니까 몇이야? 어? 이게 3K 마이너스 1이잖아요. 3K 마이너스. 이게 40 가까우게 되려면 39, 39까지. 38, 38, 38까지 해야 돼. 38에다 1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어? 되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이해하지? 이 다음 거 42잖아요. 아니 41. 이거 안 되잖아. 40 넘어가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개수만큼 나온다. 그래서 전체가 이게 13항이니까 13 끝 13개. 됐죠? n으로 가는 게 13개다. 여기에 응? 38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이. 이게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어?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배수 찾기. 넘길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념. 아, 시간이 뭐 벌써 1시 50분이야. 6문제 풀었는데. 7문제 풀었구나. 쌤, 어? 저 영어 가야 돼요. 아, 영어 가야 돼? 아, 학원을 가야 돼? 네. 아. 야, 천사는 어떻게 돼? 어떻게 가냐? 저 여기서 20분, 30분 넘게 걸린다고 얘기하고 그냥 줌하기로 했어요, 오늘. 아, 줌으로 얘기하기로 했어, 오늘? 네. 아. 그럼 이거부터 그냥 다음 시간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함수 개념 설명하고 지금 오늘은 2시간이라서 조금 별로 못했네.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고 아마 최대한 레벨 3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이 2번째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 아마 이게 2단원씩 하는데 아마 3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리면 3시간이 아니고 3번, 수업 3번 정도? 2단원 하는데 수업 3번 정도 걸릴 것 같아. 뭐 한 주에 2단원씩 나가는 걸 목표로. 응? 그러니까 한 주에 2단원씩 나가면 이게 전체 3주에 다 나갈 수 있게끔. 목표가 일단 그래. 어?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이 했고 안 푼 학생 혹시 있으면